안녕하세요. 박철호의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오늘은 담보신탁 공매를 통해서 수익형 상가를 낙찰받았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월세를 135만 원 받은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상가 낙찰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워낙 저금리가 이어지다 보니까요. 수익형 부동산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뭐 지금 은행에다가 예금 예치해봐야 뭐 금리가 1%대니까 뭐 거의 이제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너무 낮은 금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주택 가격도 올라가고 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들도 늘고 있죠. 그런데 막상 경매 물건 검색하시다 보면요. 경매 물건, 우량한 물건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시야를 넓히셔서 공매에 관한 관심을 가지신다면 좋은 물건을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온비드 공매란 무엇이고 온비드 공매는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는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영상 온비드 공매의 비밀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온비드 공매 물건 중 담보신탁 공매에 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신탁이라고 하면 좀 낯설은 분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보통 부동산 담보로 대출 신청하게 되면 대출 실행할 때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에서 우리 집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하죠. 그런데 만일에 대출받은 이후에 이자를 못 내거나 원금 상환을 못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경매를 신청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경매물건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겠죠. 그런데 대출을 신청하면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신탁 등기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담보신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서 하기도 하는데, 보통 정해진 담보 가치보다 더 많은 대출 한도를 받고자 할 때, 특히 법인의 경우 담보신탁들을 또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담보신탁 대출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근저당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유권은 이 원소유주에게 있는 거죠. 하지만 정해진 담보가치 대비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임차인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처분행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신탁회사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위해서 신탁회사에서 이 부동산을 소유권을 이전해 가는 겁니다. 등기부등본 보시게 되면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신탁 원부 번호가 나와요. 등기부등본에. 그래서 이 신탁 원부를 확인하시려면은 인터넷으로는 안 되고요. 직접 등기소 방문하셔서 발급 신청하시게 되면 이 신탁 원부를 발급받으시게 되죠. 거기 보시면 뭐 신탁 약정에 관한 사항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에 어떤 은행이 대출해줬는지 그 대출해준 금융기관과 대출 채권, 최고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출해준 금융기관을 우선 수익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3자 관계가 생성되는 거예요. 대출 신청한 나, 채무자, 그렇죠? 이 사람을 위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탁회사를 수탁자, 그리고 대출을 실행해준 금융기관을 우선 수익자. 그래서 위탁자, 수탁자, 우선 수익자 이렇게 3자 관계로 대출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유에선가 이자나 원금 상환을 못하게 되면 이 신탁 우선 수익자가 신탁회사에 공매를 신청해달라고 위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신탁회사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하죠. 이쪽으로 공매에 또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이 경매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공매로 진행을 되는 거죠. 그러면 온비드 사이트 가시면 이 해당 공매 물건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온비드 공매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온비드 공매 절차에서 담보신탁의 경우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죠. 법원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 분석을 이제 배우셨다면 아시겠지만 말소 기준등기라는 것을 찾으시게 되죠. 저당, 거절, 압류, 가압류 이런 7가지의 권리 이후는 낙찰받으시게 되면 모두 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의 경우에 말소 기준등기보다 먼저 전입했느냐 늦게 전입했느냐에 따라 대항력이 판단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매의 경우에는 인수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말소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서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담보신탁의 경우는 신탁회사와 낙찰받은 내가 매매계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매매계약 형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계 취득이 돼서 기존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승계받는다고 보시는 겁니다. 말소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권리관계를 승계받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권리가 있었다면 그대로 승계받으시는 거고요. 또 그 부동산에 신탁공매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다면 이 임차권을 승계받는 거죠. 그럼 내가 낙찰받은 금액에 그런 비용들을 추가하셔야 되니까 그만큼 다운받아서 낙찰 받으셔야겠죠. 대부분은 신탁할 때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모든 권리들을 말소시키고 신탁회사가 등기해가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는 거의 사실은 없고요. 대부분 임차권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테헤란로에 선릉역 4번 출구 나가시면 한신 인터밸리라는 복합 업무시설 건물을 보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고층이에요. 8층까지는 근생이고요. 8층 이상부터는 오피스텔에 속합니다. 여기에 처음에 시행했던 모 건설사가 담보신탁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 납부를 아마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생보 부동산 신탁사에서 공매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전체 58개 호가 공매로 진행이 됐었고요. 지하 푸드코트부터 뭐 1층, 2층, 3층, 근생까지 총 58개 호가 공매가 진행이 됐던 거죠. 물론 이제 강남의 상가투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 경기가 워낙 안 좋은 데다가 또 강남 쪽에 상업시설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58개 호 중 그래도 괜찮은 것들 좀 선별을 해내셔야 돼요. 이 물건 중에 하나 선택한 물건이 있었는데 바로 테헤란로 기준에서 지하로 내려가시게 되면요. 푸드코트가 있습니다. 이 푸드코트는 주변에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내려가 보면 아시겠지만 공실이 잘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푸드코트 중 전용 면적 약 8평에 이르는 이 해당 호수를 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감정 가격이 4억 잡혔었던 게 무려 5번이 유찰이 돼서 6차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2억 6천까지 떨어지게 되죠. 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 이 임차인의 그 권리관계나 이런 게 이제 문제 없다 그랬죠. 무조건 승계하는 거니까. 임대료가 얼마냐면요. 여러분,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테헤란로의 푸드코트, 전용 면적 8평 정도 되는 푸드코트. 감정가가 4억이었거든요. 기존의 임차인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는 135만 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승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4억. 근데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가가 2억 6천까지 떨어집니다. 여러분 안 믿기시죠? 강남의 테헤란로의 수익형 상가가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느냐? 이 온비드 공매에서 많은 분들이 좀 낯설어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온비드 공매 중에서도 이 담보신탁 공매는 많은 분들이 낯설어하세요.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 6천까지 떨어졌고 2억 6천 그 5차 때 입찰을 들어가게 되고요. 경쟁률이 4명 나옵니다. 아마 이게 경매로 나왔으면요. 보다 높은 경쟁률에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었을 텐데 최저가 2억 6천에서 많이 안 썼습니다. 2억 7천 80만 원. 그래서 낙찰을 받게 되었죠. 이제 낙찰 받으시게 되면은 입찰하실 때 그 최저가 2억 6천만 원에 대한 최저가 10%는 2,600만 원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셔서 매매계약금 형식으로 되고요. 낙찰이 되면 올 이내 생보 부동산 신탁사에 가서 매매계약서를 써야 돼서 가서 이제 매매계약서 쓰고 왔고요. 그리고 잔금 납부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1월 중순에 대금 납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또 하나. 대출이 되느냐? 대출이 됩니다. 대출이 돼요. 대출이 얼마가 되냐면 2억 7,080만 원 낙찰받았는데 대출이 무려 2억 1,000만 원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투자금은 5천만 원으로 그렇죠? 5천만 원으로 135만 원에 이른 임대를 받는 거죠. 대출받은 2억 1천에 대한 이자는 빠지고 남은 차액은 74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 순수 투자금은 5천만 원, 이자를 뺀 나머지 약 74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무려 17%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순수 취득가액으로 기준한 임대료를 그 수익률을 따져보니까요. 2억 7천 취득가액 월세 135만 원 따져보니까 한 연 6%의 수익률이 나오고요. 대출 2억 1천만 원을 이용했을 때는 연 수익률이 17%까지 나오는 이런 상가 공매가 있었습니다. 아직 이미 이제 6차까지 유찰되었기 때문에요. 더 이상 이제 유찰을 시켜서 온비드에서 진행을 안 하고 현재는 생보 부동산 신탁사 홈페이지 가시면 공매 카테고리에 이 물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낙찰되었거나 이제는 수익계약으로 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잔존 물건들은 생보 부동산 신탁사 통해서 리스트 보시면 아직 수익계약 되지 않은 물건들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에 대해서 생보 부동산 신탁사와 수익계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생보 부동산 신탁사에 전화하셔서 담당자와 일정 조율해서 매매계약서 쓰러 가시면 되고요. 매매계약 하시면서 10%의 계약금 납부하시고 60일 이내에 자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출 되니까 대출 관련된 사항 알아보시면 될 거고요. 여러분 기회는 만들고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그 기회가 오지 않죠. 이렇게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네이버 카페 또 유튜브 박철호의 경매 TV 통해서 계속 구독을 해주시면 이런 정보들 여러분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해당 물건 하지만 이 물건에 대해서는 수익률에 관한 부분 또 대출에 관련된 부분은 각자 처해진 상황에 따라 또 물건의 여러가지 입지에 따라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임장 가셔서 각자 물건에 따른 판단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